네, 이번 강화학습 9강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9강에서는 가장 첫 번째 DQN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DQN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DQN은 심층 신경망을 사용해서 Q함수를 근사하는 알고리즘으로 아타리 게임 환경에서 픽셀 이미지를 직접 입력으로 사용해서 기존 인간 플레이어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가치 기반 심층 강화학습의 핵심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후에는 DDQN과 듀얼 DQN과 같은 다양한 개선형 알고리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큐러닝 기반 구조는 목표값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데이터의 IID 가정이 깨지는 문제로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기존 지도학습과 달리 전체 데이터를 미리 알지 못합니다. 데이터가 시결적으로 순차적으로 생성이 되다 보니 상관관계가 높고 미니배치가 요구하는 IID, 즉 데이터 독립성이 깨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분포가 정책 변화에 따라 즉시 바뀌는 분포 변화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학습 편향과 그리고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목표값의 비정상성입니다. 큐러닝의 업데이트는 다음 상태의 Q값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가 학습되는 동안 목표값 Y도 계속 변화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안정되지 않으면 학습의 방향성이 계속 흔들리고 발산 위험이 커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목표값 자체가 움직이면서 학습 방향성이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DQN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망을 도입을 했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목표망 세타 마이너스를 두고 그리고 일정 주기마다 이를 복사해서 사용을 합니다. 목표망의 파라미터는 학습 동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값이 안정화되고 자기 꼬리를 물며 추적하는 문제가 완화됩니다. 업데이트 방식은 하드와 그리고 소프트 업데이트 두 가지가 있으며 소프트 업데이트는 일정 비율로 서서히 갱신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경험 재현 기법입니다. 에이전트가 얻은 경험을 버퍼에 저장을 하고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학습에 사용을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데이터 간의 시계열 상관성을 제거를 해서 IID 가정을 근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데이터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이 드문 이벤트나 또는 희귀한 상황도 학습을 할 수 있고 데이터 사용 효율도 크게 증가합니다. 단 버퍼가 충분히 채워지기 전에는 학습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DQN의 손실 함수는 목표값과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크 Q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목표값은 목표망을 사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목표값이 안정화되고 학습 방향성이 일정해집니다. 즉 목표망이 이 손실 개선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DQN의 전체 학습 과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험을 얻고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무작위로 미니 배치를 샘플링해서 목표값을 계산을 하고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온라인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일정 주기마다 목표망을 업데이트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이 이 전체 과정을 시각화한 버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중 DQN, 그리고 행동 가치 함수에 대한 과도 추정 극복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DQN의 개선형인 DDQN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DDQN은 기존 DQN의 과도 추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 하설트라는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아타리 게임에서 DQN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을 했고 목표값 계산을 할 때 동일한 네트워크로 행동 선택과 Q값 계산을 수행하던 DQN의 문제점을 개선을 했습니다. DQN은 맥스 연산으로 잡음이 큰 행동이 과도하게 선택이 되는 포지티브 바이어스가 있었는데 DDQN은 이를 해결을 합니다. DQN의 목표값 식을 보겠습니다. 우선 잡음이 포함된 상태에서 맥스 연산은 실제보다 큰 값으로 수정을 하는 편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 A와 B의 실제 값이 5와 4인데 잡음이 섞이게 되면 A는 7로 측정이 돼서 A가 선택이 되고 잘못된 신호가 강화됩니다. 이렇게 목표값이 계속 크게 추정이 되며 학습이 불안정해지고 정책이 잘못된 행동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문제가 갑니다.
DDQN은 행동 선택과 그리고 목표값 계산을 다른 네트워크에서 수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망으로 다음 상태 S'에서 아그맥스 행동 A'을 선택을 하고 목표 망으로 선택된 행동의 Q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킴으로써 과도 추정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보이시는 코드에서 보시면 이 아그맥스는 온라인 모델이 수행을 하게 되고 타겟 모델이 해당 행동의 Q값을 가지고 오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값과 TD 오차를 계산을 하여 온라인 망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DDQN에서도 학습 안정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기법들을 적용을 합니다. 먼저 손실함수에서 보면 기존에는 이제 MSE를 활용을 했는데 이 방식은 큰 오차에 너무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허벌 로스를 활용을 합니다. 이 로스는 작은 오차는 이제 MSE로 처리를 하고 큰 오차는 MAE처럼 선형적으로 처리를 해서 극단값에 덜 민감합니다. 이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델타 값을 기준으로 작은 오차와 큰 오차를 다르게 처리를 합니다. 다음으로 학습 안정화 기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레디언트 클리핑으로 경사 폭발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리플레이 버퍼를 활용을 합니다. 보통 32만에서 최대 500만 개의 샘플을 버퍼에 저장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목표망을 업데이트하는 방식도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데 일정 스텝마다 갱신하는 하드 업데이트와 그리고 인계값을 사용을 해서 조금씩 갱신하는 소프트 업데이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과 추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성능 비교입니다. DDQN은 카트폴 같은 그런 간단한 환경에서는 DQN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지만 복잡한 환경에서는 더 안정적이고 높은 보상을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균 보상 편차가 감소를 하고 학습이 훨씬 더 안정화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개선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듀얼 DQN을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Q 함수를 상태 가치 함수 V와 그리고 이점 함수 A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ER, 펄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 중요한 경험 샘플에 더 높은 확률을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허벌 로스와 그리고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안정성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DDQ에는 이 행동 선택과 목표값 계산을 분리해서 과도 추정 문제를 해결하고 간단하지만 강력한 개선으로 복잡한 환경에서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